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불안입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사는 노후와 월 300만 원으로 사는 노후. 겨우 100만 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왜 한쪽은 매일 버티고 한쪽은 선택하며 살까요? 같은 아침을 맞이해도 한쪽은 오늘 하루를 걱정하고 한쪽은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100만 원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걱정을 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 다음 달은 괜찮을까? 친구 경조사가 겹치면 어떡하지? 내 통장은 버틸 수 있을까? 예상 못한 지출이 오면 나는 흔들리는 거 아닐까? 숫자로는 200만 원이 있습니다.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걱정됩니다. 이게 노후의 진짜 문제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지대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월 200도, 월 300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안정감,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김 선생님 72세, 연금 20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질까요? 큰 돈 쓴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통장을 보면 분명 들어왔는데 월말엔 항상 빠듯합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김 선생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통신요금 8만 원, 스마트폰 하나, TV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안 보는 구독 서비스 4만 원. 처음엔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지금은 쓰지도 않습니다. 습관처럼 사는 건강식품 12만 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안 먹으면 불안합니다. 가끔 타는 택시비 15만 원. 버스는 불편하고 지하철은 멀고 그렇게 택시를 탑니다. 자식 주는 용돈 10만 원. 많지 않지만 안 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한 달에 49만 원입니다.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출이 불안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니 매일 불안한 겁니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 매달 조마조마한 겁니다. 다음 달엔 괜찮을까?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보이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박 여사님 68세, 월 220만 원으로 혼자 삽니다. 처음엔 늘 불안했습니다. 나는 너무 쓰는 걸까? 더 줄여야 하는 걸까? 친구들은 나보다 덜 쓰는 것 같은데 자책이 반복됐습니다.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정비를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집 관련 비용 50만 원. 관리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건강 관련 비용 40만 원. 보험료, 병원비, 약값. 생활비 80만 원.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17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여유 자금입니다. 예상 못한 지출, 경조사비, 나를 위한 소비. 갑자기 돈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지출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안정은 소비 감소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여유가 있다. 다음 달은 조금 빠듯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것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아끼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활비 예산 아니니까 괜찮아. 이 안정감이 삶을 바꿨습니다. 이 선생님 75세, 연금 21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처음엔 무기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월 30만 원의 소액 활동비가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연금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손주 용돈 줄 때 눈치 안 봐도 돼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번 돈이니까요. 무엇보다 나한테 가치가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좋아요. 30만 원. 숫자로는 작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능동적인 수입은 돈보다 더 큰 걸 돌려줍니다. 자존감과 평정심입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노후를 지탱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습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흐름이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월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벌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노후의 무기력을 막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입니다. 받기만 하는 돈과 만들어내는 돈. 이 차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답이 보입니다. 월 200과 월 300, 100만 원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여유입니다. 관계의 여유입니다. 선택의 여유입니다. 월 200일 때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거 사도 될까? 저거는 참아야 하나?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모든 선택이 부담입니다. 모든 소비가 고민입니다.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망설여집니다. 가고 싶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지만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월 300일 때는 가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주 선물 하나 사자. 이번 달은 친구들과 식사하자. 나를 위해 이 정도는 괜찮아. 같은 선택이어도 마음이 다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이 차이가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월 1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지대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온도가 돌아옵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 200으로 월 300의 체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비 세 줄 정리입니다. 집, 건강, 생활. 3개 카테고리로 나누세요. 복잡하게 나눌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명확하게. 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쓰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 감각만으로도 통제감이 회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만 투자하세요. 고정비를 확인하고 예산을 점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월 1회 능동 수입 시도입니다. 동네 봉사활동, 경험 나누는 강의, 작은 판매 활동,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능동성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무기력을 막아줍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는 감각. 세 번째, 선택 소비 한 곳만 유지하세요. 다 줄이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소비 딱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주 1회 카페, 월 1회 외식, 계절마다 옷 한 벌.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소비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 포기하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숫자는 200이어도 마음은 300을 체감합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웃음이 늘어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요. 친구에게 전화가 편해집니다. 만나자는 말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아니니까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책이 줄어들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온도가 돌아옵니다. 월 300의 핵심은 소비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견디는 날들이 아니라 누리는 날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돈의 목적은 쓰는 게 아니라 불안을 멈추고 선택권을 되찾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온을, 걱정이 아니라 여유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